우리에게 더없이 사랑의 마음, 흐뭇한 미소를 불러일으키면서도 동시에 견딜 수 없는 분노와 짜증, 심지어 나 자신의 가장 악한 모습을 직면하게 하는 게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듣고 바로 생각나시는 분도 있을 테고 무엇인지 전혀 모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정답은 바로 아이입니다. 우리는 아이를 끔찍이 목숨보다 더 사랑하면서도 때때로 더없이 미워하죠. 이런 양가 감정을 가장 잘 표현해 놓은 책, 오늘 이교수의 책과 사람에서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교수의 책과 사람 크리에이터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이현정 교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아낀다고 해야 할까요? 소중하게 여기는 책 한 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교수의 책과 사람을 시작하면서 언젠가는 이 책을 반드시 소개하게 되리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책 제목은 분노와 애정입니다. 분노와 애정? 두 가지는 상반되는 감정인데 어떻게 하나의 제목으로 묶였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너무나 끔찍이 사랑하면서도 또 자주 화를 낼 수밖에 없는 대상이 누구일까요? 그렇죠. 바로 아이입니다. 이 책은 여성 작가 16명이 엄마됨에 대해서 쓴 글을 묶은 책인데요. 이 책을 엮은 모이라 데이비는 뉴욕에 사는 사진작가인데 많은 직장맘이 그렇듯 일에 바삐 치여 책 읽을 시간을 갖지 못하다가 아이를 낳고 젖을 물리면서 그때만큼은 죄책감에서 벗어나 책을 읽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모이라 데이비는 여성 작가들이 엄마됨에 대해서 쓴 글들을 처음으로 접하기 시작했는데요. 한편으로는 여성 작가들이 막상 엄마됨에 대해서 쓴 글이 많지 않다는 것에 놀랐다고 해요. 그래서 관련된 글들을 모아서 책을 한 권 편집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게 되죠. 즉 분노와 애정은 지난 60년간 엄마됨을 주제로 여성 작가들이 쓴 글 중에서 훌륭한 것을 선별해 모은 책입니다. 여기에는 작가들이 직접 겪은 엄마로서의 경험이 녹아 들어가 있어요. 저는 아기를 아주 좋아하지만 동시에 꽤 싫어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만일 제가 마감에 쫓기고 있지 않고 해결해야 할 문제로 골똘하게 생각에 잠긴 상황이 아니라면 저는 아기와 시간을 보내는 것에 행복감을 느껴요. 아기들은 정말 그 어떤 인간의 모습보다 순수하고 정직하죠. 또 터무니없는 행동을 하더라도 워낙 귀엽게 생겨서 웬만한 건 다 용서가 됩니다. 아기의 웃음이나 옹알이는 상상만 해도 마음이 푸근해지죠. 그런데 만일 제가 무언가에 깊이 몰두하는 상황이거나 산더미 같은 일에 치이는 상황이라면 아기들은 방해꾼으로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아기들은 대체로 말귀를 못 알아듣고 기다림에 능숙하지를 못해요. 칭얼거림에 있어서는 왕 중의 왕이죠. 저는 박사 논문을 쓰는 도중에 아이를 낳았는데요. 벌써 15년 전 일이긴 하지만 그 시절을 어떻게 넘어왔나 싶습니다. 박사 논문을 쓰는 시간은 최소 2시간이나 3시간의 간격을 두고 집중을 요하는 반면에 청소, 빨래 등 집안일은 30분 단위로 움직이고 한편 아이와의 관계는 길어야 2분, 짧으면 30초 단위로 움직이는 상황이라 정말 그 서로 다른 시간의 간극 속에서 전쟁 같은 시기를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살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또 감정 경험을 하지만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제 안에 가장 못되고 잔인한 측면을 발견했어요. 분노의 정도랄까? 이건 화나 미움이라는 단어로는 부족해요. 뭐랄까, 증오라고 해야 할까요? 증오라고 해야 그나마 맞을 정도로 정말 어떻게 내가 아이한테 이런 감정을 품을 수 있는지 놀랍고 경악스러우면서도 그 감정 이외에는 다른 감정을 도저히 가질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곤 하죠. 차라리 내가 죽어 없어지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아이를 낳아 키우는 일은 우리 사회에서 성스럽고 아름다운 일로 여겨지기 때문에 이러한 아이 양육의 어두운 측면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되지 않아요. 그런 점에서 이 책 분노와 애정은 참 소중한 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책에는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대단한 작가들이 참여하고 있어요. 도리스 레싱, 실비아 플라스, 마거릿 미드, 에이드리언 리치, 앨리스 워커, 어슐러 르긴 등등이요. 이들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이면서 동시에 아이를 낳아 키운 엄마들이었죠. 도리스 레싱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노벨 문학상 수상자이자 플리픈 노래한다, 5째 아이 등을 쓴 영국 작가로 3명의 아이를 두었어요. 실비아 플라스는 벨 자라는 소설을 남긴 미국의 시인인데 안타깝게도 2명의 아이를 키우다가 오븐에 머리를 넣고 자살했죠. 마거릿 미드는 아마도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인류학자가 아닐까 싶은데 사모아의 청소년을 썼고 그레고리 베이튼슨과의 사이에서 딸이 있었어요. 에이드리언 리치도 미국의 시인인데 우리 죽은 자들이 깨어날 때를 쓴 그녀는 세 아이의 엄마였고요.
앨리스 워커는 컬러 퍼플이라는 책으로 미국에서 흑인으로서는 최초로 퓰리처상을 받은 작가죠. 어슐러 리귀는 미국의 SF 작가로 엄청나게 많은 책을 써냈는데 그 중에서도 어둠의 왼손은 정말 유명하죠. 그녀도 세 아이의 엄마였습니다. 아이를 하나 키우기도 어려운데 아이도 키우면서 훌륭한 글을 써낸 이들은 참 대단하다고 할 수 있어요. 거꾸로 책을 한 권 써내기도 어려운데 아이까지 키워낸 이들은 정말 대단하죠. 그럼 책 안으로 들어가서 내용을 좀 소개해 볼게요. 이 책의 내용은 거의 모두 소개하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3편만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제인 라자르의 아이와의 끈, The Mother Knot에서 발췌된 부분 중에서 일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나쁜 엄마 모임이라는 제목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이 글에서는 공부하는 남편을 둔 부인들이 사는 아파트 단지에서 남편과 아이를 보살피면서 자신의 삶을 잃어가는 여성들이 착한 엄마이자 아내 노릇을 하는 것에 지쳐 마침내 나쁜 엄마 모임을 만들고 서로 공감하며 위로받으며 연대해가는 이야기예요. 그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애나는 다시 한번 우리를 둘러보았고 무언가 결심한 듯 천천히 입을 열었다. 엄마가 된다는 건 끔찍한 일이에요. 남편과 사이가 멀어지고 삶이 망가지죠.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떠나버릴 수도 없고 아이와 함께 있을 땐 아이를 증오해요. 원래 저는 더럽게 능력 좋은 간호사였어요. 정말 유능했어요. 전 세계에서 사람들을 간호했죠. 보스턴에서는 병동 전체를 관리했고요. 하지만 지금 저는 그냥 엄마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이죠. 모르겠어요. 좋은 점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 애나의 목소리는 크고 또렷했으며 상당히 심각했다. 지금은 정말 무너지기 직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애나는 다시 한번 깔깔 웃었다. 나머지 사람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다. 그때 좋은 엄마가 불편한 얼굴을 하고 다시 안전한 대화로 돌아가고 싶다는 듯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학교에서 말을 꺼내는 건 두렵지만 그저 단순한 진실을 말하고 싶어하는 어린아이처럼 읊조렸다. 방금 애나가 한 말에 전적으로 동의해요. 그러자 내 안에서 무언가가 부서져 산산조각 난 채 무너지기 시작했다. 나를 가두고 있던 벽, 그 독방, 고독한 감금, 이 보편적인 여성의 경험에서조차 나는 여전히, 심지어 나 자신에게도 끔찍한 괴짜일지 모른다는 무서운 가능성. 이 모든 것이 애나의 말이 주는 친근함으로 무너져 사라지기 시작했다. 이 글에서 주인공은 자신만이 느끼는 감정인 줄 알고 감히 꺼내지 못했던 감정들. 혹시 나만 이상한 괴짜가 아닐까 하는 두려움.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느끼는 무력감. 아이를 향한 분노. 이런 감정들을 다른 엄마들과 공유하게 되면서 일종의 해방감과 연대를 느낍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예전에 미국에서 유학할 때 유학생 남편을 따라 미국에 와서 아이를 키우던 유학생 아내들이 떠올랐는데요. 저처럼 일하면서 아이 키우는 사람도 힘들긴 하지만 한국에서 잘 하던 일을 그만두고 남편을 따라와서 집안일과 아이 양육을 전적으로 맡고 있는 유학생 아내들은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곤 했어요. 가끔 자신의 존재감을 의심하면서 말이죠. 유학생 부인들의 우울증을 연구해달라는 부탁을 듣기도 했었죠. 그들의 고민을 잘 느낄 수 있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글은 에이드리언 리치의 더 이상 어머니는 없다에서 발췌한 글인데요. 이 글은 리치의 일기로 구성되어 있어요. 리치가 아이를 양육하면서 느낀 극단의 감정들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1960년 11월 아이들은 내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격렬한 고통을 안겨준다. 양가 감정이라는 고통이다. 나는 쓰라린 분노와 날카롭게 곤두선 신경, 더 없는 행복에 대한 감사와 애정 사이를 죽을 듯이 오간다. 가끔 내가 작고 죄 없는 아이들에게 느끼는 감정에서 이기적이고 속 좁은 괴물을 본다. 아이들의 목소리가 내 신경을 건드린다. 아이들의 끊임없는 요구, 무엇보다도 우직함과 인내에 대한 요구는 나의 부족함에 절망케 하고 내게 어울리지 않는 운명에 절망케 한다. 분노를 억누르면 나약해진다. 가끔은 오직 죽음만이 우리를 서로에게서 자유롭게 하리라 생각한다. 가끔은 불임 여성이 부럽다. 아이 없는 여성은 낙담이라는 사치와 사생활, 자유를 누릴 수 있으므로. 하지만 보통은 아이들의 그 무력하고 매혹적이고 저항 불가능한 아름다움과 끊임없이 사랑하고 신뢰하는 능력과 변함없는 지조와 친절함과 남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모습에 마음이 누그러진다.
나는 아이들을 사랑한다. 하지만 내가 겪는 고통은 바로 이 같은 사랑의 막대함과 필연성에서 생겨난다. 분노와 애정 사이를 죽을 듯이 반복해오가는 것, 속 좁은 괴물, 절망, 죽음만이 우리를 서로에게서 자유롭게 하리라는 생각, 심지어 불임 여성에 대한 부러움. 물론 불임, 오늘날은 난임이라고 하죠. 난임 여성을 부럽다고 생각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에이드리언 리치의 이와 같은 이야기는 당시의 상황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일기는 1960년에 쓰여진 것인데요. 미국에서 피임을 인정한 것은 1965년에 이르러서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어떤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서가 아니면 피임을 할 수가 없었어요. 섹스와 그에 따른 임신과 출산은 여성에게 어떤 면에서는 선택이 아니라 주어진 운명과 같은 것이었죠. 저는 참으로 여성에게 있어서 피임법의 개발과 상용화가 여성의 자유를 증진시키는 데 엄청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이에게 젖물리는 기간이 지나면 곧바로 다시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아야만 했던 우리의 할머니 세대는 상상만 해도 너무 힘든 인생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싶은 글은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죠? 바로 어슐러 르귄의 글입니다. 어슐러 르귄은 알프레도 크레버라는 매우 유명한 인류학자의 딸인데요. 제가 인류학을 하다 보니 그 사실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그녀의 어머니가 아이를 키우면서도 틈틈이 애써서 글을 쓴 작가라는 사실은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책의 글을 읽으면서 그 사실을 알게 되어 무척 반가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나는 새아이를 낳고 20권의 책을 씀으로써 책 아니면 악이라는 규칙을 누가 봐도 명백하게 거역했다. 20명의 아이와 3권의 책이 아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내가 속한 인종과 계급, 내가 가진 돈과 건강 덕분에, 특히 남편의 지원 덕분에 나는 아슬아슬한 두 줄 타기를 그럭저럭 해낼 수 있었다. 남편은 내 아내가 아니다. 하지만 남편은 결혼의 상호 협력이라는 전제를 두었다. 그러한 바탕 위에서는 정말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우리의 노동 분업 방식은 상당히 관습적이었다. 나는 집안일과 요리, 아이 돌보기, 소설 쓰기를 맡았는데 내가 그걸 원했기 때문이다. 남편은 교수로 일하며 자동차와 고지서, 정원을 책임졌는데 남편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나는 밤에 글을 썼다. 아이들이 학교에 입학했을 때 나는 아이들이 학교에 가 있는 사이에 글을 썼다. 그때 나는 풀을 뜯는 소처럼 글을 썼다. 내가 도움을 필요로 하면 남편은 도와주었고 내 요청을 대단한 부탁으로 만들지도 않았다.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사실인데 남편은 내가 글 쓰는 시간과 내 작품이 받은 축복을 시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바로 그게 문제다. 원한과 부러움, 질투, 앙심. 남자들은 자기를 위해 봉사하고 자신의 신체와 안락함과 자녀들을 배불리는 일이 아니라면 여성이 하는 모든 일에 원한과 부러움, 질투, 앙심을 갖는 것이 너무나도 자주 허용되고 또 그렇게 훈련받는다. 그 원한에 맞서서 계속 일을 하려는 여성은 축복이 저주로 번하는 것을 보게 된다. 그리고 반항하며 혼자 힘으로 모든 것을 해내야 하거나 절망에 빠져 입을 다물어 버린다. 예술가라면 누구든 수년 동안, 어쩌면 평생 동안 다른 이들의 철저하고 합리적인 무관심 속에서 일해야 될 것을 예상해야 한다. 하지만 매일 반복되는 앙심에 찬 개인적 반대에 맞서 일을 잘할 수 있는 예술가는 아무도 없다. 그리고 그게 바로 많은 여성 예술가들이 같이 사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 얻는 반응이다. 참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개인적으로 어슐러 르귄을 좋아하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그녀가 성공적인 작가가 될 수 있도록 방해하지 않고 협조적이었던 그녀의 남편에게 고마운 마음마저 드네요. 그런데 또 거꾸로 생각해보면 우리는 어떤 성공한 남자 작가를 보면서 그 사람의 능력을 칭송하지 협조적이고 방해하지 않아준 아내에게 고마운 마음을 갖진 않죠. 언제쯤에야 여성들의 일과 성공이 여러 방해와 앙심에 찬 개인적인 반대에 맞서면서 해내야 할 예외적인 일이 되지 않을 수 있을지, 그러면서도 동시에 아이를 키우는 일이 여성 혼자만이 끙끙거리고 짊어질 일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소중하고 귀한 일이 될 수 있을지 고민이 됩니다. 오늘은 제가 참 소중하고 귀하게 생각하는 책 분노와 애정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이 책은 제가 힘들 때 아이를 키우는 동안 도움을 받았던 책이기도 하고요. 또 다양한 여성의 목소리를 통해서 글 쓰는 여성이자 엄마로서 사는 삶에 대한 고민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여성의 삶과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책이고요. 혹시 주변에 아이 양육과 일 사이에서 힘들어하는 여성이 있다면 선물로도 좋은 책입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